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제가 그 굿닥터 시즌 1은 다 봤어요. 네네네. 봤는데 1편을 봤을 때는 정말 감명 깊게 봐가지고 봤는데 그 에피소드 2 보고 3 보고 하면서 이게 프로시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머피랑 뭐 여자친구도 이게 뭐 그런 관계, 뭐 친구들과의 관계, 그 친구 동료 의사들끼리의 그런 경쟁 관계 이런 거 쭉 보면서 첫 방송 때의 그 감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울컥하고 그러는 게 없이 그냥 쭉 그냥 에피소드처럼 그냥 쭉 가는 캐릭터는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부분 가서는 머피가 막 되게 고집 부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캐릭터랑 저랑 좀 감정이입이 좀 떨어지면서 사실 그 이후부터 시즌 2를 안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싸우면서. 근데 미국 프로시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더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시저럴이라고 하는 거는 에피소딕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이제 케이스가 2개씩 나와요. 네. 회마다 케이스가 2개씩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그 6막으로 되어 있고, 광고 브레이크가 5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 27분 정도의 이제 광고 브레이크가 있는 거고요. 나눠서 보면. 그리고 한 액트당 이제 11분 정도, 10분, 11분 정도가 이제 액트 브레이크, 액트마다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구조상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캐릭터의 움직임이 거의 미세하게 움직임이 와야 돼요. 프로시저럴의 특징은.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즌의 어떤 에피소드를 봐도 이제 케이스들이 2개씩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시는 분이야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막 이게 이렇게까지 변했어? 라는 느낌이 확 하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정들이 굉장히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물에 익숙하시고 한국 드라마 스타일 그리고 시리즈 스타일의 이런 드라마를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긴 하죠. 그래서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시청률이, 그러니까 감정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청률이 계속 떨어져요. 느리게 갈수록 시청률이 살짝씩 떨어지고, 시즌마다 그렇게 움직임들이 생기죠. 아무래도 처음에 봤던 분들보다 또 덜 보는 사람들이 또 한두 개 에피소드를 덜 보면 또 덜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만 봤었을 때 그때 일부,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잖아요. 제출을 해가지고 발표가 1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셋째 주? 였나요? 지금 이제 1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대본을 1월 13일 날 대본을 보냈네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 와서 보냈네요. 1월 13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근데 1월 중순이면 이제 막 발표를 했는데 거의 다 발표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저희 건 발표를 안 했죠. 그러면 이거 또 떨어졌구나. 솔직히 또 떨어진 줄 알았었죠. 그리고 이제 1월 23일이었는데 5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연락이 올 거다라고 이제 귀뜸을 해줬어요.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연락이 올 것 같다라고. 원래 안 되면 연락 안 줘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5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됐구나. 그래서 또 이제 고배를 마시는구나라고 했는데 몇 시에 전화가 왔냐면 7시 26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저녁 7시 26분에 ABC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 컬러 아이디로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방송국에서는 다 노 컬러로 와요. 네. 뭐지 하고 딱 받았는데 이제 ABC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그 전화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 프로듀서들을 전부 다. 이제 뭐 데이비 킴, 저기 다니엘 킴, 린지 거프만 등등 데이비 슈어 작가님 뭐 다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고 박수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우리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딱 축하의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 픽업이 된 거죠. 3G 픽업이 아니라 파일럿 픽업. 그래서 1월 23일 날 파일럿 픽업이 돼서 이제 1월 24일 날 바로 다음 날 이제 소니와 이제 제작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파일럿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말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네, 2주 넘게 촬영을 해서 4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5월 달에 그 날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며칠까지 이제 이 파일럿 이제 만든 거를 보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냈고 저희들은 또 이제 기다린 거죠. 이제 보내고 나서 촬영 잘 마무리하고 밴쿠버에서 이제 그때 촬영을 했고요. 밴쿠버에서 촬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3, 4월에 밴쿠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사실 대본상으로는 되게 그 산호제잖아요. 네. 원래 지금 배경이 산호제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들이 산호제에서 찍지 않고 이제 밴쿠버를 산호제처럼 해서 찍은 거죠. 근데 그때 계속 비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비 오는 컨셉으로 또 다시 수정을 해주셨고 작가님이. 그래서 그렇죠. 그 잔디랑 이런 게 뭐 부슬부슬하고 네. 오고 막 그랬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스 고든이라는 감독이 이제 파일럿 감독으로 들어와서 근데 세스 고든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화 많이 하셨고 예. TV 쪽에 파일럿을 연출해가지고 대부분 다 3G 오더를 받았어요. 대부분 이제 100% 3G 오더를 받았던 감독이에요. 세스 고든 찾아보시면 안 돼. 뭐 그래서 워낙 이제 거의 하면 3G가 항상 픽업이 됐던 영화 감독인 거죠. 그래서 세스 고든이 감독 연출 파일럿 연출로 들어오고 이제 에릭이라는 이제 또 촬영 감독으로 되게 유명한 촬영 감독님이 같이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파일럿을 멋지게 이제 만들었죠. 네, 2주 좀 넘게 찍었었는데 13회차였나 14회차 정도 3주 정도 찍었네요. 파일럿은 좀 시간이 더 길게 찍으니까요. 거의 3주 정도로 해서 촬영을 잘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이제 또 기다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업프론트를 그때 말씀드렸지만 업프론트가 5월 이제 14일부터 이제 쭉 5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연락이 계속 없는 거죠. 5월 뭐 초에 그러면 뭐 연락을 해가지고 2주 그럼 준비해야 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작품들이 네. 들어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과 막 이제 체스두기 다른 그쵸. 방송국에서 어떤 걸 네. 어떤 이 시간대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그 한 1, 2주 전에는 귀뜸해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요 귀뜸을 안 해줘요. 아, 바로 전주에 해줘요. 아, 전주에. 그래서 14일 날인데 네. 11일 날 오후 3시에 연락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3G 그러면 이제 3G 오더를 받은 거죠. 그때 이제 또 똑같이 5월 11일 날 3시에 전체 이제 다 컨퍼런스 콜을 해가지고 그때 한 거였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3G 픽업이 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와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13개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구나. 해서 이제 5월 14일 날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파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이미 저희들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물론 그 다른 작품도 이제 새로운 드라마들도 있었는데 저희들 맨 앞자리였었어요. 저희들 맨 앞자리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ABC에서 좀 이 작품을 제대로 생각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으면서 그 어프론트라는 네. 행사에서는 각 방송사별로 따로따로 네. 호텔에서 진행하는 거고. 행사장이 다 따로 있고요. 따로 네, 해서 다 준비해서 이제 다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와서 그 호스트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장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모든 방송국의 사장님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고객 앞에서 하는 거니까. 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부터 이제 작가실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5월 18일부터 이제 작가
실이 이제 준비가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귀뜸이 있으면 이제 작가님들 이제 그 쇼런너니까 데뷔쇼 작가님 쇼런너고 이제 쇼 지휘 회사에서 이제 스튜디오 소니 스튜디오와 함께 이제 작가들을 이제 추천받고 저희들도 이제 추천도 하고 그 3AD에서도 추천도 하고 해서 이제 작가들 제대로 된 작가들 이제 작가실에 어떤 작가들을 배치할지 이제 해서 이제 작가실이 이제 만들어지는 저희 거죠. 그러면 그 어프론트라는 행사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면은 예. 그때 맨 앞자리에 네. 앉아 계시는데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작가님도 네. 다 그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EP들 이제 처음 기획 개발했던 EP들 3AD와 엔터미디아와 쇼워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앞에 맨 앞에 다 같이 앉아 있었죠. 다 그래서- 초청을 해주고 비행기표와 뭐 호텔과 이런 거는 다 방송국에서 해주고. 혹시 그때 그 자리에서 뭐 관심을 보인 광고주나 뭐 되게 막 그 우호적인 표현을 했었던 그런 광고주가 이렇게 뭐 만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파티에서 다들 파티에서? 만나요. 예. 파티가 또 배우들도 다 오거든요. 주연 배우들, 그러니까 프레디 하이머, 이제 배우들도 다 와서 그런 파티에서 광고주들하고 다 같이 이제 프로듀서들, 작가들 다 민글을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방송국마다 또 파티가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마다 파티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마다 또 파티가 있어요. 에이전트들은 이제 자기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어프론트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 에이전트가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마다 파티들이 또 쭉 있고 그래서 여러 파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거는 3G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뭐 이런 자리인 거죠.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은 시리즈를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또 잠깐 또 배우들의 말씀을 드리면 배우들도 이게 시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즌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네.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3년이면 3년. 이제 계약을 정말 잘하면 이제 3년 정도만 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후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에 5년 계약을 하면, 그러면 이제 3년이면 3년 동안은 일정 비율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계약만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재계약 때 이제 점핑이 되는 거예요. 3년 계약이라고 하면 시즌 3을 그렇죠. 인 거잖아요. 예. 그럼 배우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몇 년 계약이 제일 유리한 거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재계약이니까. 재계약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뛰니까. 왜냐면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네. 진행이 되면 주인공이라고 하면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갱이겠죠. 사실은 협상이겠죠. 왜냐면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까지 하는 그렇죠. 그러면 5% 나 10% 올라가는 걸로만 해놓으면은 처음에 뭐 배우들 대부분 보면 그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에 어쨌든 첫 작품이니까 5만 불이었거든요, 회당. 그렇죠. 5만 불이고 그 다음에 뭐 10% 뛴다 그래도 뭐 5만 그렇죠. 5천 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당. 그러면 그 한국 돈으로 하면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회당 5천만, 6천만 그쵸.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천만 원, 뭐 8천만 원, 뭐 이렇게 1천만 원씩 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뭐 3년 그때 당시 3년이었나요? 3년 계약이 돼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3년 이후에 100만 불로 뛰는 거죠. 5만 불이었던 배우가. 그러면은 1년에 만약에 뭐 그냥 간단히 계산해서 10회다 그러면은 네. 5만 불이었으면은 뭐 1년에 50만 불. 그렇죠.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 네, 받는 네. 게 600억. 그렇죠.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하는 빅뱅 이론 같은 건 30분짜리인데 그 나오는 6명의 배우들을 다 100만 불씩 받잖아요.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100만 불씩 받았었고. 100만 불? 네. 20배구나. 5만 불에서 100만 불이니까 20배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2, 6에 12 하면 한 120억. 1년에 출연료로만 120억 정도를 받는 그런 거구나. 근데 공중파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20부작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240억 정도를 출연료로 받는. 그렇죠. 안정적으로 매년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줘서라도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방송국에 대해서도 이익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쵸. 그 정도의 이익이 있다는 스튜디오인 거지.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줘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준다라는 거죠. 제작비를 그 정도 써도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거 남는 게 없는데 그렇게까지 올려가지고 협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되는구나.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들을 배우들이 이제 신인 배우들, 어쨌든 신인 배우들의 등용문들이 되니까 네. 원래 유명한 배우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공중파에서는 좀 드물기도 하고요. 네, 원래 잘했던, 그리고 이제 방송국마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긴 하죠. 항상 그 방송국의 간판 같은 배우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CSI에 있던 그리샴 반장님 같은 네. 경우도 간판 같은 느낌이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오래 하고 나면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전혀 그렇죠. 예, 그렇겠죠. 앞으로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이제 그 뒤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딱 막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벗어나려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이제 그만두기도 하는 거고. 뭐 아까 들으면서 그 굿닥터에서 처음 이제 3AD하고 해서 그 피칭을 CBS 방송국에다가 피칭을 해서 네. 그 자리에서 네. 일단 그 이게 파일럿 네. 오더를 이제 받아서 파일럿 대본 오더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할 때 다시 3AD하고 이렇게 합쳐서 네. 소니에다가 스튜디오를 그 피칭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소니는 방송국이 아니고 스튜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피칭을 방송국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CBS 방송국에서의 피칭과 네. 소니에서 이제 다시 피칭을 하고 소니가 또 ABC에다가 피칭을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되었나요? 굿닥터가? 그래서 그 부분 근데 피칭의 그건 접점을 조금 그 좀 데이비 쇼 작가님이 예. 그 소니의 전속 작가라서 예, 그거는 알고 네. 있는데 보통 네네. 이제 피칭을 방송국에다가 해서 방송국 사장님이 와서 나 좋아 이렇게 그 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데이비드 네, 쇼가 소니의 전속 작가니까 네. 데이비드 네, 네. 쇼가 다시 소니 스튜디오에 피칭을 하고 네. 그러면은 ABC에다가는 어떻게 또 피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피칭의 최종 접점이 방송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바이오한테 하는 게 목적이죠.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피칭은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전속 작가이기 때문에 예. 스튜디오의 전속 작가잖아요, 제작사에.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제작사에 자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얘가 작품을 가져왔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작사에서.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사에다가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보여줘야죠. 피칭을 해줘야죠. 근데 두 가지 기술적인 면인 거죠. 하나는 과연 얘네가 소니, 그러니까 자기 스튜디오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있는데 한 가지는 또 연습용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프로듀서들이랑 같이 피칭을 할 거를 사실은 만져서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피칭을. 그럼 어차피 데뷔 쇼 작가가 어떤 작가가 피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인풋이 들어가서 같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거죠.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네. 소니가 제작사로 붙었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요? 소니가 제작사로 붙었다라는 의미는 좀 괜찮은 거다 혹은 아니 당연히 괜찮은 거죠. 왜냐면 어디 스튜디오가 붙든 사실은 다 괜찮은 거죠. 왜냐면 파이낸싱을 하는 회사가 붙었다라는 건 얘네가 이 작품이 이 자기네가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투자하겠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 네. 소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소니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랑 의미는 약간 독립 스튜디오라는 거. 왜냐면 다른 데는 말씀드렸지만 CBS면 CBS 스튜디오고 ABC는 ABC 시그네처 그리고 MBC면 MBC 이제 20th Century 뭐 워너 다 자기들의 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그쵸. 스튜디오가 그쵸.
그걸 뭐라 그러더라? 플랫폼이 있는 거죠. 이게 방송할 수 있는 수직 곳이 계열화가 돼 있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소니는 방송국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뭐 어디처럼 CBS면 CBS 방송국부터 해야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되면은 거기랑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 좀 자유롭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 이야기를 만들 때도 뭐 그냥 공중파만 생각 안 해도 되고 케이블도 있고 스트리머도 다 자유롭게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있는 스튜디오인데 그리고 그 소니가 붙었다라고 하면 우와 뭐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붙었다 이런 그런 의미인 그렇죠, 건지. 그렇죠. 그 그렇죠. 정도의 예. 탑 클래스의 스튜디오. 근데 다 스튜디오들은 다 그렇죠. 스튜디오는 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처음 시작을 하면.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의미는 또 다르죠. 왜냐면 거기는 제작을 한다라는 게 딱 잡히잖아요. 뭐 편성을 받아야 되고 막 이게 아니라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한다라는 의미는 편성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여기는 파일럿 대본을 처음에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본이 통과를 하면 파일럿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파일럿 제작을 하면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는 거고, 시리즈 제작하면 시즌으로 해서 20몇 개를 제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이 안정적으로 다 투자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있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에 나와서 말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 중에서 나의 아저씨를 제가 제일 네. 감명 깊게 봤는데 네. 나의 아저씨를 보고 엄청 울기도 했었지만은 지금도 좀 힘들고 그럴 때 유튜브에서 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보는 명대사 뭐 그런 유튜브 그런 짤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이제 나의 아저씨에서 나왔었던 대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영상인데 그것도 이제 보면서 좀 위안을 얻긴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이거 제작사가 누구야 딱 했더니 스튜디오 드래곤이야. 그래서 이런 회사는 네. 잘 될 거고 잘 돼야 돼 해가지고 제가 주식을 샀는데 네. 안 올라요. 제가 한 3년 기다리다가 그냥 팔고 그냥 나왔는데. 근데 엔터 회사들이 사실은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게 그런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제작을, 이거 당연히 좋은 드라마도 만들 수는 있죠. 예, 그게 이제 여러 작품들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이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사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시즌제 드라마, 왜냐면 그게 안정적이란 얘기는 성공했던 드라마를 계속해서 다음 시즌으로 넘길 수 있으면서 그 넘긴 것들이 어떻게 해외 판매의 창구가 이제 큰 창구를 만들어서 아니면 OTT가 됐던 그런 데가 연계돼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면서 그거를 좀 투자자들한테도 나눠주고 그 제작사 자체도 그렇고 배우, 뭐 감독, 작가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가 돼야지 사실은 안정적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는 수익성이 보장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계속, 오늘 이후로 그러니까 그 파일럿 제작한 촬영했던 이후부터의 그런 이후부터의 이야기와 동시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에이전트 그리고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얘기. 이 얘기만 하면 일단은 전체적인 예. 꼭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한 번은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작가, 감독, 방송국, 그리고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 그리고 에이전트, 매니저, 그리고 변호사. 이 모든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플레이어 중에서 좀 방송사는 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튜디오는 사실 스튜디오별 특성이라든지 그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뭐 색깔은 그 방송국이랑 색깔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독특한 특성을 가진 스튜디오들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 플랫폼들을 같이 관장을 해야 되면 또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별로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